롯데 희망 라인업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롯데가 면면을 놓고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올해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짜봤는데. 네. 근데 또 바꿔 얘기하면 압도하는 타 그렇죠. 팀의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 특히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팀과 압도했을 때 이 라인업으로 이렇게 상위권과 경쟁을 할 수 있어?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 라인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권아왕이잖아요. 그렇죠. 윤권아왕 선수들이 지난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1군 정예 전력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올해 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또 롯데 플레이는 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다만 올해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롯데를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낮아진 담장. 낮췄죠 담장을. 네. 그러니까 타자들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되게 젊은 선수들 이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팬분들은 아니 뭐 담장이 가까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그 위에 철조망을 맞고 떨어지는 타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또 하나 약간 이제 뭐 비관론적인 또 생각하시는 분은 상대 팀이 유리할지 롯데가 유리할지 이게 어떻게 아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롯데는 이제 올 시즌 라인업을 좀 보면 크게 달라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뭐 손호영 선수 같은 경우 증명해서 3루 자리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고 윤건왕이라고 하면 윤동희 선수 우익수 자리 그리고 우승민 선수가 2루 나승엽 선수가 1루 황성빈 선수가 중견수 오늘 라인업이 이제 그대로 거의 뭐 이렇게 굳은자죠. 나오고 이제 변수가 이제 유격수 자리 쪽인데 지금 노진혁 선수 얘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격수는 좀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내외부에서 보는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은 3루 백업 쪽이 좀 낫지 않느냐. 그러면 박승욱 선수가 올해도 유격수 자리를 좀 이렇게 보장을 받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롯데는 지금 가장 또 이제 해줘야 될 자리가 포수. 유강남의 복귀. 유강남이 이제 주전 안방 마련을 할 거예요. 아마 기회를 줄 거고. 그런데 아까 손성민 선수 얘기 나왔잖아요. 손성빈 선수의 지금 컨디션이나 이런 게 너무 좋대요. 오히려 지금 2군 캠프에 갔지만 오히려 이거를 좀 다운 시켜주려고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그 정도요. 네, 그래서 지금 손성빈 선수가 올해 상당히 발전된 모습. 그러니까 2번 포수로 상당히 중용을 받을. 작년에 저 손목 수술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회복 속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선수에 대한 내부적인 기대가 생각보다 많이 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광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증명해야죠. 그럼요. 증명해야죠. 많은 돈을 받았고 그쵸. 사실 이 ABS가 도입되면서 자신의 장점도 이렇고 그러면 유광현 선수가 뭐 잠실에서도 두 자릿수 홈런을 너끈히 때려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전체적인 수비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못했으니까 이제 잘할 일만 남았잖아요. 맞아요. 바닥을 쳤어. 그러니까 너무 바닥을 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몸값도 그렇고 롯데 입장에서는 유관남 선수 무조건 살려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럼요. 네, 살려야 되는 선수고 이제 손성빈 선수도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이 선수의 뭐 어깨 국내 최강의 뭐 강변을 자랑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선수는 작년에 2할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손성민 선수도 그래서 손성민 선수는 수비 쪽에서는 이미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타격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 주느냐에 따라서 이 플레잉 타임 유강남 선수를 계속 벤치에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플레잉 타임을 하기 위해 손성민 선수는 타율 이걸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기는 한데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포수 얘기를 했으니까 내야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승엽 선수가 네. 1루 가고 후승민 선수가 2루 가고 박숙 선수가 유격수, 3루는 손호영 선수. 예. 이렇게 갈 건데 뭐 다 이제 증명을 한 선수들이니까 자리 잡고 특히 윤고나왕 중에 이제 고하고 나는 증명을 했고 군필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제
크기만 하면 돼요. 더 크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올해 시즌이 아마 자신들의 야구 인생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깨고 좀 더 한 단계 진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정체된 모습. 아무래도 이들 선수들에게 견제가 많이 들어올 그렇죠. 거예요. 작년에 이제 요거를 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소에 이제 저 백업 선수들도 지금 많이 보강을 한 상황이죠. 내 맞아, 쪽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외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여기 정해져 있죠, 사실. 아니, 거의 뭐, 예, 뭐 네. 윤동희 선수, 레이에스 선수, 뭐 이제 황성빈 선수.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이제 조세진 선수 그렇죠. 정도. 네. 외야 옵션을 어떻게 이제 김태형 감독이 좀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지타와 좌익수 자리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서 이제 요거를 할 텐데, 뭐 전준우 선수야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왔고 이제 베테랑, 완전 베테랑 축에 속했지만 또 그만큼 또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는 타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롯데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신구 조화가 외야는 좀 잘 이루어지는 게 목표고, 역시 여기도 이제 윤동희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한 단계 좀 성장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롯데가 꿈에 그리는 이 가을 야구를 넘어서 우승권까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라인업을 한번 짜볼까요? 네, 라인업을 간단하게 좀 짜볼까요? 자, 오늘은 킹셋. 바꿨네 컨셉으로. 킹셋. 킹셋. 네. 1번은 뭐 황성빈? 네, 황성빈. 네. 네. 댓글도 좀 주세요. 네. 혹시 되게,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네. 1번 나는 황성빈보다 다른 선수. 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뭐 아마 이런 거 롯데 있습니다. 팬분들이 지금 자이언츠 TV가 그러니까. 시작했기 때문에 글로 다 네. 마인드 가져가고 넘어가셨나 봐. 네, 다른 팬분들이라 롯데 1번에 대한 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나승엽 1번 쓰자고요? 나승엽 1번 좀 나승엽을 2번? 1번 레이스. 그렇죠. 네. 아니 레이에스 어디다 넣는 게 좋아요? 저는 제가 이제 네. 강한 2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롯데에서 2번은 저는 고승민 선수를 조금 네, 아, 저도 이번? 고승민 네. 2번. 저는 고승민 선수 2번은 매력이 있더라고 고승민 네. 선수가. 그리고 3번에 이제 레이에스 뭐 이렇게 가는 게 레이에스.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4번. 전준우? 손호영 손호영? 저는 윤동희? 그래서 네. 차라리 손호영 3번, 레이에스 4번. 4번. 네. 저는 그쪽에 동의합니다. 저도 왜냐면 괜찮은 것 같아요. 손호영 선수도 그렇고 레이에스도 장타 능력이 있어서 특히 네. 이제 담장 날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손호영 레이스가. 손호영 선수도 네. 이제 물론 작년에 급성장을 하고 이제 본인의 커리어 시즌을 만들었는데 올해도 그걸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레이에스가 있으면 손호영 선수하고 대결을 피하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이번은? 고승민, 3번 손호영, 4번 레이에스, 5번 나승엽? 나승엽, 나승엽, 윤동희 뭐 이런 선수들. 전준우가 있죠. 전준우도 있죠. 네. 전준우 선수가 타선에서 또 그 득점권에서 네, 네, 네. 성적이 늘 좋은 선수. 5, 6번에는 포진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고승민, 5번에 나승엽, 나승엽, 그 다음에 전준우. 전준호. 윤동희 선수는 어디 7번으로 갑니까? 너무 밀리는데. 동희가 7번이면 진짜. 예. 너무 밀리는데. 그러면 윤동희 선수가 좀 밀리긴 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승민 선수가 9번 정도로 내려가면 어떨까? 고승민? 네, 고승민 선수가. 그래서 저기에 지금 윤동희 선수가 너무 저렇게 하위 타선에 내려가 있는 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네. 생각도 해요. 황성빈 선수가 아무래도 왼손 선발일 때는 좀 네.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윤동희를 그때는 1번. 1번 네, 네. 내려놓고. 네. 예, 그런. 아니면 황성빈 뭐 그러고 1번, 2번 이렇게 내리든가. 그렇죠. 네. 네. 윤동희가 1번 가야 한다니까 그림자부님이. 그러네요. 이쪽에 그러면 오른쪽에는 윤동희 선수 1번을 놓고 한번 그거 짜볼까요? 그래요. 네, 그렇게 그쪽에다가는. 봅시다. 네. 아니. 아니 그냥 저 황성빈 써 있는 시열에. 네. 여기 이제 약간 저 왼손 선발일 때. 네네네. 윤동희 2번에 나승엽. 네. 손호영 레이에스. 그건 3, 그대로, 4번은 뭐. 네, 큰 네, 변화가 네. 없을 것 같고. 5번에 이제 만약에 이런 고승민 전준우 이런 전준우 선수도 선수를 있네. 다시 5번으로 그렇죠. 올리는 것도 전준우를 방법이죠. 5번으로 네. 올리는 게 좋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저기 전준우 밑에 7번은 그러면
유강남? 이렇게 되면 이제 고승민 선수가 없죠. 아 이쪽 고승민이 라인에. 없, 아 저기가 없구나. 네. 아 저 이쪽 B의 7. B의 7번은 윤동이 가야 되겠네요. 윤동이 그죠? 뭐 BL7은. 포수, 유격수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그 B열에 윤동이를 5번에 넣고요. 5번에. 네, 그리고 나승엽을 6번에 넣고 전준우를 7번에 넣고. 아 그것도 좋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전준우 선수가 6번 이상 올라가는 건 장기적으로는 롯데에겐 큰 비전이 없어 보여요. 거기에 8번은 유강남. 네. 유강남. 유강남. 7번에 전준우 선수 있으니까 하위 타선에 약간 무게가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예. 그리고 9번에 박승호. 박승호. 네. 네. 아 이게 좀 아 짱짱하다. 이게 요 괜찮은데요? 라인업이 네.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옆에 라인업에 그러면 이제 황성민 선수가 뭐 9번에 이 정도로 그렇죠. 배치가 황성민이 돼야겠네요. 9번 정도 치면 되겠다. 네. 그리고 안 들어가는 선수가 고승민. 네 그렇죠. 고승민 선수 빠졌고 고승민을 그렇죠. 유강남 선수를 7번 정도에 8번 유강남은 거의 네, 북박이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김태형 유강남은 감독의 못 성향이 그죠? 그랬어요. 예, 그리고 7번에는 뭐 유격수 선수가 하나 있으니까 박승욱 선수라던가 그렇지. 박승욱이 박승욱이 7번. 7번? 네, 박승욱이 7번. 네. 그다음에 6번에 뭐 고승민 선수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네요. 여기에 이제 전준우 선수하고 고성민 선수나 네. 이제 바뀔 근데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뭐 라인업만 바뀐 거지 선수 아우명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은 롯데가 갖고 있는 약간의 딜레마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롯데가 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대 선수들이 확 빠졌다고 그렇죠. 했을 때는 뎁스 자체가 네. 상당히 얕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롯데를 지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네. 선수는 뭐 아까 얘기했던 손성빈 정도. 네, 맞아요. 뭐 그리고 대타 자원 뭐 조세진, 조세진. 뭐 이런 선수 그 롯데를 하위권으로 평가하는 뭐 전문가나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바로 뎁스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저기서 맞아요. 한두 명이 아프면. 이탈했을 때는 롯데 뎁스는 확 약해진다는 그렇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댓글 한번 줘보세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좀 더 마음에 드시는지 라인업이 왼쪽 라인업과 오른쪽 라인업 황성민 선수와 윤동희 선수가 리드오프가 그러니까 9명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세 주린님처럼 그죠? 노진혁 선수, 정보근, 네, 손성빈 그렇죠. 정도가 하고 정훈 정훈 정도. 정훈 나오죠. 정도. 예, 네. 예. 좌측 좀 갈리네요. 왼쪽이 좀 낫다. 왼쪽 왼쪽이 비열이 낮다. 그렇죠. 네. 황성민 선수가 리드오프가 되는 쪽이 더 낫다라고 지금. 사실 훨씬 더 이제 저 리그에 저 우투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왼쪽이 뭔가 댓글은 더 반응이 더 좋네요. 근데 이제 그래요? 라인업을 이렇게 짰지만 우리 근데 이제 몸 상태가 좀 변수가 그렇죠. 있는 선수가 맞아요. 많아요. 사실 손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풀타임이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 풀타임이 때문에 녹록지 않죠. 이 자리에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네. 뒤에 많이 이제 붙여줄 선수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유강남 선수도 분명히 수술하고 첫 시즌이고 그렇죠. 이러니까 관리가 들어갈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봉훈 선수나 손성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이 플레이 타임을 배분해 주느냐 여기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야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수는 저는 항상 이 중요한 게 타선의 이 공격력도 중요하지만 수비입니다. 수비. 그렇죠. 롯데는 항상 이맘때 수비 훈련 빡시게 합니다. 김태형 감독 첫 해 오자마자 수비 훈련 빡시게 한다고 막 사진부터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난 우리 크보프너 때 네. 김하진 기자 나왔을 때 그 보여드렸던 김민호 지옥훈련, 코치와 막 함께 밑둥 벗고 옷도 막 벗고 수비 훈련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수비가 이제 과연 올해는 좀 진짜 물샐 틈 없이 좀 그럼요.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선발진도 뭐 선발진 대충 뭐 그렇죠. 거기는 좀 네, 쉽지 않을까요? 네. 하죠. 뭐 저 네. 반즈 데이비스는 뭐 데이비스. 1번 그냥 갈 테고. 박세웅도 무조건 박세웅. 3번으로 네, 박을 3번으로 것 갈 같아요. 테고. 거기에 사선발은 나균환 선수까지는 확정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이제 한 김진욱 자리가 선수도 그거. 김진욱. 김진욱 그러니까 선수도 있네요. 김진욱 선수에게 먼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기회 주는데 여기에 이제 뒤에 이제 경쟁을 붙는 선수가 박진 선수, 박진. 그다음에 정현수 선수 정현수. 이런 선수들이 약간 기회를 받을 것 같은데 약간 박진 선수가 이 김태형 감독이 약간 좋아하는 요 아, 네, 도망 안 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중요하죠. 좀 많이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대 그 팬님 표현은 튼동 스타일의 투수다. 튼동. 뭐 그런 얘기를 좀 인상적으로 하고요. 던지더라고요. 네, 진짜. 네. 예. 그다음에 이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구구가 이제 아직 이제 그렇죠. 불안한 점이 있으니까 정현수는 이런 조금, 것도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신인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할지도 이것도 관심이에요. 왜냐면 이 선수가 뭐 일본도 사비를 들여서 좀 다녀오고 그렇죠. 뭐 네.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저렇게 보면 이제 반즈, 데이비슨, 김진욱이다 왼손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이 분배를 어떻게 김태형 감독이 가져갈 것인가. 근데 일단 시즌 개막 스타트는 저 라인으로 네.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정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펜 마무리는 뭐 그렇죠. 김원중이 하겠죠? 예, 김원중이 마무리를 네. 하고 구승민 선수 앞에 네. 그다음에 김상수, 진해수가 원포인트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정철원 선수가 이제 가세를 맞아요, 했는데 정철원이가. 정철원은 어떻게 쓸지 물론 이제 뭐 두산에서의 모습보다 좀 나았다는 가정하에 네. 그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정철원이 되게 조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뒤에 사실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승민 선수가 조금 부진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김상수 선수가 역할을 하다가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네. 같이 사실 이제 좀 세런맨이 좀 약하다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소한 만약에 정철원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에서의 지난 2년 동안의 부진을 씻는다 그리고 예전에 그 좋았던 모습을 찾는다면은 확실하게 뒤 8회를 책임질 그렇죠. 수 8, 있는 9회는 그러면 그렇죠. 롯데는 이제 걱정을 안 하고 네. 7회도 물량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네. 네. 베테랑 투수들 우자가 하나씩 있고 여기에 저는 이 최준용 선수도 좀 최준용. 예, 네. 눈여겨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2년 전만 해도 신인왕이 그렇죠. 후보였고 지금 몸 상태가 그냥 나쁘지 네. 않다고 하니까 이 선수가 또 어떤 롤을 해줄지도 좀 관심이고 전미르 선수가 아웃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다고 봐요. 사실 애초에 6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게 좀 말이 안 됐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올 시즌은 사실상 이제 힘든 맞아요. 상황이니까 이 선수가 좀 있었으면 좀 젊은 피가 힘을 좀 불어넣어주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그런 같고. 역할을 김태현 선수에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좀 그러니까 신인이 신인이다. 딱 어떠한 이 선수에 대한 확답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박진형 선수 예전에 이제 경험이 있는 롯데 네. 암흑기를 아유. 채워줬던 이 불펜 투수 이런 선수들이 좀 역할을 좀 해주면 롯데가 좀 더 경쟁력 있는 짜임새 있는 이 불펜이나 마운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최준용 선수가 사실은 이제 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제 그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막 최준용 선수 괜찮고 정철원 선수가 정말 부위를 찾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상당히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승리 개투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두터워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왼손이 지금 진해수, 뭐 심재민 이런 정도밖에 없죠. 없어요. 네. 왼손이 그게 좀 좀 그죠. 약한 포인트죠. 왼손이 그건 뭐 조금- 작년에도 아니, 똑같은 뭐 항상 얘기가 나왔어요. 맞는 문제긴 하지만. 예. 그리고 사이드암 중에 이제 한현이 있고 한현이 뭐 롱맨으로도 롱맨이나 쓰고, 스윙맨으로 네. 쓸 네.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선발이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불펜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정철원이 기대만큼 못하면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특히 롯데 마운드 불펜 같은 경우는 이프가 많이 붙어요. 그죠. 네, 이프가 많이 붙어요. 만약에 잘해준다면, 네. 만약에 잘해준다면 경쟁력이 있지만 만약에 못한다면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을 때는 롯데 불펜이 또 올해도 좀 힘들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키맨이 전 정철원 최준용이라고 봐요. 맞아요. 두 네. 선수가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선수가 송재영 왼손이네 송재영 네, 송재영. 네. 그두 선수가 하게 되면 이제 9위로 타자를 누를 수 있는 선수들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선발 락테이션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데이비스 선수가 또 뚜껑을 열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건데 뭐 반지는 검증이 된 선수고요. 네, 그리고 박세웅 선수도 좀 더 좀 더 에이스 토종 에이스라고 완전히 네. 해줄 만한 성적을 하려면 이제 15승에 근접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겁니다. 올해는. 예. 이렇게 보면 희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불안한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네.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주전 라인업은 괜찮은데 결국 상위권 팀하고 그렇죠. 경우는 뎁스다. 그렇죠. 이 옆에 이 선수들이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과연 여기에 들어온 선수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교를 하면 롯데가 5강을 가느냐, 롯데가 3강 이상을 노려볼 수냐 있느냐라는 여기서 이제 출발 시작을 해보면 지금 이제 3강으로 꼽히는 뭐 기아, LG, KT 뭐 이 정도 이제 삼성 네. 뭐 그런 라인업들하고 이렇게
쫙 비교를 했을 때는 롯데가 지금 좀 무게가 많이 그렇죠. 떨어져요. 네, 저는 네. 그러면서 롯데가 현실적으로 노려야 될 거는 이제 5강 진입일 것 네. 같고 물론 시즌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랑 또 타 구단하고 비교했을 때는 롯데 전력이 그럼요.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라고 좀 현실적인 평가를 지금 내려볼 이번 수 있습니다. 캠프를 간 야수들 백업, 그러니까 그 멤버들로 백업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정훈 선수 있고요, 최항, 이호준 그리고 한태양, 뭐 전민재 선수. 전민재 요 정도예요. 네. 예, 뭐 이인한 이런 선수 좀 있고, 예, 그 정도니까 사실 뭐 조금 더, 그러니까 손성빈까지 친다고 해도 확실히 이 라인업에 들어가서 뭔가 좀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이제 뭐 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뎁스에 있어서는 타 팀에 특히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네. 상위권으로 점쳐지는 팀들하고는 확실히 좀 이제 벤치가 그렇죠. 좀 약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나마 이제 저 노진혁이나 김민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베테랑들이, 반짝 네. 해주면 뭐 좋은데. 정훈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경기수 104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부상이 안 나올 수기도 어렵고 네, 또 컨디션이 떨어지는 선수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벤치에 선수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5 주전들이 어떻게 주장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마운드 쪽도 저는 사실은 이제 롯데가 지난해 보면 그 경기 후반, 그러니까 7, 8, 9회에 많이 경기를 네. 넘겨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구승민과 김원중을 잡은 건 좋은데 과연 이제 저 두 선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발이 기닝을 못 던졌을 때 그러면 저 필승곡조까지 가는 6, 7회에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물론 이제 박진 선수가 수임맨 같이 이제 뭐 그런 역할을 여기 잘해줬거든요. 잘해줬는데 그런 뎁스가 이제 결국은 전 이거 같아요. 이건 사실 롯데만의 고민이 아니라 국내 지금 선발 투수들이 평균적으로 던져주는 이닝이 너무 짧거든요. 그렇죠. 예, 짧기 때문에 최소한 5회 정도, 뭐 6회는 바랄 나위도 없고 선발 투수가 이닝 소화 능력을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선수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정철원이나 최준용 선수가 얼마나 씩씩하게 예전의 공을 던져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김태형 감독이 불펜을 운영하는데 한층 더 숨통이 트이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롯데 기록을 좀 봤는데 5회까지 앞선 경기가 총 62경기였는데요. 17패를 당했습니다. 가장 많거든요, 리그에서. 맞아요. 네, 그럼 그만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불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올해 과연 이 얼마나 이제 보강이 됐고 겨울에 이제 정비가 됐냐 했을 때는 결국에는 데려온 정처럼 네. 그렇죠. 다시 부활해야 되는 최준용 선수가 그 키를 그렇죠. 잡고 팀을 롯데 불펜을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프들이 다 성사가 돼야 이제 5강권에 경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참 롯데의 25 시즌 희망이 있는데 모든 이프가 다 입화 좀 잘 돼줘야 돼. 잘 돼.